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사회서류 현상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워낙 어려워해서. 일단은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내용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모르겠다. 그러면 암기부터 하세요. 진짜 얘들아. 부탁입니다. 진짜. 일단 외우고 나서 들어오세요. 외우고 나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일단 사회소리 현상의 유형이 뭔지도 몰라. 어떤 단어가 사회소리 현상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이 사회소리 현상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사회소리 현상이 실제로 나중에 대학에 가서 국어학을 공부하게 되더라도 쉽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원래 사회소리 현상 자체가 딱 뭐라고 규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일단 외우세요. 여러분 외우면 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표준 발음법을 보더라도 이걸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28항, 29항이랑 30항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나눠야 돼. 일단 먼저 니은 첨가를 확실히 알아. 니은 첨가가 뭐라고? 그렇지. 앞말에 받침 있고 이나 반복미로 시작하면서 실질 형태소일 때 니은이 첨가된다고 했지. 그럼 사회소리 현상은 뭐냐? 이제 그걸 완벽하게 외운 다음에 이제 사회소리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회소리 현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유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얘들아. 첫 번째 유형이 단어로 일단 외우겠습니다. 단어로. 밤길 같은 거예요. 자, 밤길이 뭐냐면 발음을 하면 밤길이거든. 자, 얘들아 외우는 거야. 어떻게 설명하냐? 자, 미음이야, 미음. 얘들아, 미음은 울림소리지. 얘들아, 음절 끝에서 올 수 있는 자음은 몇 개라고 했어요? 7개라고 했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음. 그런데 문제는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일 때 그드부스즈가 오면 무조건 뭐라고 했지? 그렇지. 예외 없이 된소리로 된다고 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계속 얘기했지만 국밥이다. 이거는 얘들아 받침이 부드그디에서는 무조건 된소리로 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야.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은 사실 이게 받침으로 올 때는 이 뒤에 된소리로 발음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부드그 뒤에서는 된소리로 발음될 수밖에 없는데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서는 얘들아 된소리 날 이유가 없어. 자,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요걸 보세요. 여러분 야구공 실밥이라고 하지. 이거 실밥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야, 이거 읽어봐. 이거 어떻게 읽어? 그렇지, 쌀밥이라고 읽니? 아니야, 이거 그냥 쌀밥이야. 잘 봐라. 똑같이 리을이 오고 비읍이 와요. 똑같이 리을이 오고 비읍이 와. 그런데 어느 거는 된소리로 발음 나고 어느 거는 된소리로 발음 안 돼. 이 뭐예요? 이것만 봐더라도 규칙성이 있다는 뜻이야,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것까지 따져볼까? 이 바파 뭐야? 똑같은 라이스의 의미지. 그래, 똑같이 실질 형태소야. 그 다음에 앞도 볼까? 실과 쌀도 얘들아 뭐야? 실질 형태소야. 그러니까 이것도 합성어야. 알겠어? 전혀 이것만 보더라도 얘들아 사회소리 현상이란 게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어떤 하나로 규정을 딱 내리기가 어렵다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얘들아 원래 니은, 리을, 미음, 이응 뒤에서는 된소리로 발음이 안 나는 게 일반적이야. 알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된소리로 발음돼. 그러면 뭐라? 사회소리 현상이라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된소리로 발음될 환경이 아니야. 즉 앞말의 받침이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지. 사회소리 현상은 얘들아 주로 합성명사에서 일단 합성명사에서 일어난다는 게 핵심이야. 자, 합성명사에서 앞말에
받침이 니은, 리을, 미음, 이음과 같은 울림소리야. 이 울림소리 뒤에 오는 그드부스즈는 일반적으로는 된소리로 발음 안 나는 게 맞아. 알겠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된소리로 발음돼.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여기서 어떤 의문이 첨가됐다는 말 했니, 안 했니? 안 했지. 그럼 그렇게 넘어가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한다. 실밥, 쌀밥 보세요. 사전으로 검색하면 실밥이라고 읽어, 표준 발음이. 근데 이거는 쌀밥이야. 똑같아. 똑같이 합성어에 리을과 비읍이 만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된소리로 발음 나고 실밥은, 쌀밥은 된소리로 발음 안 나. 이것만 보더라도 사이소리 현상은 규칙으로 정리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된소리로 발음이 나면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다, 얘들아. 두 번째는 요거예요, 요거. 요 두 가지 유형이다. 자, 얘들아, 이거 하면 어떻게 쓰지? 그렇지,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그럼 이 발음은 어떻게 되지? 콧날, 잇몸이야. 자, 이렇게 콧날, 사이시옷을 받쳐 적었을 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를 겪어서 니은, 니은 소리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이거는 전혀 설명하는 게 어렵지 않지. 그런데 그 전에 코와 날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역시 합성어야. 그런데 어근의 기본 형태를 찾아보면 코와 날이고 이와 몸이야. 즉 시옷이라는 게 없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시옷 첨가라고 봐야 되냐? 지금 이게 문제인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어떤 교수님들은 이것을 시옷 첨가라고 보는 교수님도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합성명사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시옷이 있는 형태로 태어난 거야. 그게 제일 쉽게 생각하면 그게 좋아. 그걸 어려운 말로 기저형이라고 해. 기저형.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미 이 말들은 시옷을 가진 형태로, 받침의 시옷을 가진 형태로 태어난 거야.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시옷이 디귿으로 되고 디귿이 니은으로 되는 니은 소리가 덧난다고 해. 그런데 이걸 사이소리 현상으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냐? 풀어넣기를 오나 이 같이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만나지. 이러한 합성 명사일 때 니은이 덧나는 경우가 있어. 안 덧나는 경우도 있다, 얘들아. 알겠니? 그럴 경우에는 뭐다? 덧날 경우에는 그래, 사이소리 현상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뭐 여러분, 일단은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너희들이 어떻게든 그냥 받아들여야 돼. 이때는 그냥 사이시옷을 갖고 태어난 거야. 이 단어는. 알겠지? 그런데 원래 어근의 형태가 코와 날이어서 이 코 더하기 날이 될 때 니은 소리가 덧나게 된다. 즉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만날 때 니은 소리가 덧난다. 그러면 뭐다? 사이소리 현상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니은 첨가로 설명하지 않는다. 얘들아, 알겠냐? 어떤 교수님은 시옷 첨가로 설명하기도 한다. 근데 그것조차도 정리되지 않았다. 제일 쉬운 건 시옷을 이미 갖고 태어난 거다. 다만 표준발음법 규정에서는 모음 뒤에 니은 미음이 만날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이걸 사이소리 현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야. 물론 그걸 음운의 첨가 안에 다루고는 있어. 하지만 이게 음운 변동 규칙으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알겠냐? 자, 다시 한번 정리. 첫 번째 사이소리 현상 외운다. 어떻게? 니은, 니을, 미음, 이음, 즉 울림소리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 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된소리로 발음 나.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 첫 번째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뭐냐? 모음 뒤에서 니은, 미음,
만날 때 니은 소리가 덧나. 그럼 사회소리 현상 두 번째라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이거야. 나뭇잎이야. 자, 나무 더하기 잎이야. 자,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냐? 사회소리 현상 규정으로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 이로 시작하는 말이 맞나?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그럴 경우에 발음을 해보니 나뭇잎하고 니은 두 개가 덧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역시 사회소리 현상 세 번째로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또 다른 예로 깨와 잎이 있어. 깨와 잎이 더해지는데 자, 이거 깬 잎이로 읽거든. 자, 니은 소리가 두 개 덧났지. 이 둘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아, 일단 모음으로 끝나 앞말은. 그리고 뒤에 시작하는 말은 그렇지. 잎에서 이로 시작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럴 경우 사회소리 현상 세 번째 유형으로 본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걸 이렇게 쓰잖아. 애초에 이렇게 태어났거든. 그래서 이걸 앞말에 받침이 있네. 이로 시작하면서 실질형 대소네.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네. 라고 설명하고 이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서 디귿이 니은을 만나서 니은으로 바뀌었다. 라고 설명할 수는 있어. 알겠니? 근데 사실 이 설명도 사실 부족해. 불충분해. 그러면 선생님 대체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저희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사회소리 현상에 대해서 그냥 이걸 정리하면 돼. 어떻게? 첫 번째, 합성명사에서 일어난다. 사회소리 현상은. 두 번째,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니을, 미음, 이응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난다. 이거 사회소리 현상 첫 번째 유형이다. 두 번째는 모음 뒤에서 니은, 미음이 만날 때 니은 소리 하나가 덧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역시 사회소리 현상이다. 세 번째, 모음 뒤에서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만났을 때 니은에서 두 개가 덧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역시 사회소리 현상이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외우라고 했어요. 일단 외워봐. 외우고 나서 생각하다 보면 풀리게 됩니다. 일단 외우세요. 자.